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번에 두 번째 출연이십니다. 네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네. 근황은? 네? 네, 근황 토크. 근황 없애고. 토크. 네, 네. 네. 저희 컨셉에 맞게끔 네. 지금부터 인터뷰를 할 건데 네. 사전에 아시다시피 어떤 정보도 없고, 네. 그렇죠? 아무것도 안 리허설도 가르쳐. 없고 대본도 없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는 상태에서 네. 뭘로 나오시네. 왜냐면 제가 몇 번 해봤는데 네. 이거를 만약에 두 번째 찍잖아요. 네. 주제를 가지고 네, 네. 그러면 준비를 해. 아. 그러니까 진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렇군요. 예, 예. 우리 컨셉이 뻔하지 않는 얘기거든요. 예. 뻔하지 않는 얘기를 들려줘야 돼요. 그러게요. 네, 뻔하지 않는 커피 이야기. 예.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커피의 뒷얘기를 털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권 대표님을 이렇게 초청한 거는 네. 권 대표님이 특이한 이력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예. 물론 수많은 이력이 있지만 커피 농장이 있었잖아요. 예, 농장. 예, 비록 이제 오래 있지는 팔당 커피 네, 농장. 팔당 커피 농장. 네. 1년 2개월 이게- 있어. 이렇게 실명을 말해도 뭐 상관없어요. 예. 관계는 좋으신 분. 예.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팔당 커피 농장에서 네. 일을 할 때 예. 찾아갔지 않습니까? 예, 오셨죠. 예, 그때 너무 나는 거기에 근데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 이제 다이렉트 트레이드란다 아니면 그 생두 제가 생두로 출발했기 때문에 네네네.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는 네. 네, 한국에서 네. 이제 주로 커피를 뭐 재배한다 네. 그런 게 이제 많이 있잖아요. 사실 있죠. 있고 예. 로서는 제 어떤 상식적으로는 네. 좀 말이 안 된다 그런 네. 생각을 가졌어요. 예. 말이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 네. 한번 그 내부 사정 예. 한번 그걸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예. 한국의 커피 농장의 사정. 농장 사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 한 커피를 키우시는 분이 네. 한 50개 돼요. 50개. 50개 농장. 예, 50개 농장. 네. 예, 맞네요. 고흥에 주로 있고요. 고흥. 예. 남쪽 지방. 예, 예, 남쪽 고흥에 위로 주로 있고 사방이 흩어져 있는데 한 50개 정도. 50개. 예, 많이 농장. 있네요. 예,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있죠. 많이 있네. 예. 아닌데 거의 100% 다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예, 비닐하우스 농장이죠. 비닐하우스 재배. 예. 그러니까 비닐하우스가 온도하고 습도만 잘 맞춰주면은 커피는 우리나라에서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키울 수 있다. 예, 키울 수 있다. 키울 수 있다가 이제 기본이고. 네. 근데 이제 화분으로 재배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땅에 심었습니다. 땅에 예, 심어서? 예. 땅 심는데 이제 조금 이제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땅에 그 토질이라든가, 토질. 예, 이제 그 다음에 뭐 그 기온이라든가 온도, 습도, 심지어는 이제 일조량까지, 일조량까지 스마트 농법 그런 예, 거 예, 하는구나. 예, 일조량까지 영향을 줄 뿐더러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겨울에 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난방을 해야 되죠. 네네. 예, 난방비가 많이 들어요. 아, 유지비가 많이. 예, 드네요.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유지비가. 예. 겨울이니까. 예, 예. 고흥도 그러겠네요. 예, 남쪽 고흥도 지방. 남쪽 지방도 예, 예. 겨울에 난방비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보통 알기로는 예. 이제 책에서 보는 내용, 뻔한 내용을 보면 이 커피라는 게 고온 다습 또 높은 고도 예, 이거를 필수 조건으로 뽑잖아요. 강수량도 포함해가지고. 예, 예. 근데 이제 보통 24도 뭐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보통 재배가 되는데. 네. 책에 보면 15도에서 24도라고 15도에서 나와 있죠. 24도 예, 예, 나오죠. 나와 네, 있죠. 네. 예, 온도가. 25도 이상은 뭐 로부스타도 잘하고, 예, 또 예, 낮은 지역에서 예, 잘하고, 예, 예. 아무래도 이제 낮은 지역이 더 뜨거우니까, 높죠. 예, 온도가 높죠. 온도가 높으니까 예. 잘하고, 예. 아까 15도에서 15도에서 24도. 근데 우리가 지금 예. 평균 기온이 그게 안 되잖아요. 겨울철 안 되죠. 영하로 내려오는데. 예, 예. 안 되죠. 그러면 종자가 다른가요? 그럼? 종자의 영향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쳤다 하더라도 최저 온도가 10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좀 떨어지면 힘들어요. 곤란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비닐하우스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예. 비닐하우스 말고는 재배가 안 되네요.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어. 예, 일부 제주도에서 노지 재배를 하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몇 가지 있죠. 몇 군데. 예. 그러네요. 코리아 농장이라고 그 노 무슨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노지 재배를 했다가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하고. 예. 그러니까 최저한 온도가 5도 밑으로 떨어지면 죽어요, 거의. 아, 예. 생장을 멈추는 예, 예. 수준이 아니라 아주 죽어요, 죽어버려요. 죽어요. 나무가 죽어요. 아,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 예, 못하고.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뭐 그 3년 정도가 돼야지 옮겨 예. 심고 나서 한 3년 예. 정도가 돼야지 예. 이제 커피 열매가 나오잖아요. 예. 채산성은 어떤가요? 거기서? 채산성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러니까 한 한 나무에서 12년 정도 된 나무 기준으로 했을 때 다 말려가지고 생두 기준으로 해서 말려서 파치먼트 기준으로 예, 파치먼트 상태로 해서 약 한 300g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작게 나와요? 예, 300g. 그러니까 이게 예. 그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 한 800g 정도 나오거든요. 예, 800g. 외국에는 뭐 생두 기준으로 한 800에서 1kg 정도가 1kg 정도 나오고. 한 나무에서 난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러면 나와 이게 있는데. 채산성이 없는 거네. 그때 없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기후라든가 모든 조건들이 안 맞는 거예요. 곳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는 예, 여러 가지 맞춰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네. 열매가 튼실히 안 열리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이제 채산성도 없고 예. 또 맛은 어떤가요? 맛은 제가 그 블로그에다 올려놓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일단은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 허니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저거를 그 과육을 벗겨낸 다음에 그 끈적끈적한 그 무시알 펄프 예예 펄핑을 한 다음에 저 과육이 붙어 있는 상태로 말렸어요. 말려가지고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허니 프로세싱이라는 걸로 해서 프로세싱을 해서 그걸 다시 이제 벗겨내야 되잖아요. 벗겨내는 거는 이제 절구로 빻죠. 절구로 빠서. 예, 절구로 빻아서 채산성이 진짜 없겠네. 예, 파치먼트를 벗겨내고 그 벗겨낸 생두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 손으로? 아니 절구로 절구로 빠서 해서 이제 그걸 이제 해서 나머지 손으로 이제 까서 실버 스킨은 어떻게? 실버 스킨은 이제 예, 풀어서 막 손으로 이렇게 해서 예. 아, 연락하면 예,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로스팅을 했었죠. 네네네. 로스팅을 해서 이제 같이 맛을 봤는데 그때 저도 깜짝 놀란 게 정말 저도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 또 하나 느낀 것은 굉장히 신선했어요. 커피가 진짜 이렇게 현지에서는 바로 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즉석에서 뭔가 요리하는 듯한 그런 느낌? 예. 근데 우리는 예. 커피 나무의 그 체리 상태의 걸 먹는 게 아니라 가공된 걸 먹죠. 그렇죠. 그래도 그런 차이가 그래도 그 있겠구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씨앗에 안에 있는 씨앗 자체도 신선한 상태에서 먹을 때와 약간 좀 시간이 지나서 먹을 때하고는 느낌이 좀 틀리듯이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죠. 퓨그레드시니까 뭐 그 예. 이상의 그때 커피에 저도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격증이 있어야 돼서.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런데 네. 이제 물론 이제 그 첫 번째가 이제 뭐 종자, 예. 좋은 종자로 심었다. 근데 네. 이제 사실은 종자라도 그 환경에 따라서 맛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종자 뭐 기후라든지 예. 토질이라든지 예. 뭐 주변의 어떤 환경, 예. 뭐 이렇게 인터크랍 할 수 있게 뭐 쉐도우가 예, 예, 예. 바람이 잘 분다. 예, 예, 맞아요. 비료를 준다든지 이게 맞아요. 굉장히 이제 변수가 다양한 게 필요하죠. 다양하게 필요하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은 동티모르에다가 심었다 네. 그러면 예. 종자는 같은데 다른 커피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어디에 심냐에 따라서 유자가 되고 탱자가 되고 이 변수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감안하고 예. 사실상 채산성도 안 돼. 네. 그리고 환경도 안 좋아. 네. 바람도 안 불어. 예. 뭐 하여튼 때로가 안 좋다고 그냥 치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50개나 되는 커피 그 농장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무언가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는데요. 이제 두 가지 측면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그 기후가 점점 올라가죠. 예, 이게 온난화로 인한 농업의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한 측면이 커피가 새로운 작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물로서 보는 건가요? 그럼 진짜로? 그 기술 농업
저기 농협기술센터 쪽에서는 작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그 방향은 알겠어. 근데 이 속도도 있잖아. 예. 속도도. 그러니까 우리가 20 평균 기온이 막 24도 막 이때까지 올라가 이런 데는 속도가 걸리잖아요. 앞으로 향후 뭐 몇십 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위험 부담을 갖고 그걸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싶기도 하고. 대체 상품으로 가는데 음. 그 조건은 비닐하우스가 쳐질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이제 그게 이제 시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지금 현재. 작물로서의 예. 커피 하나. 또 한 가지 다른 또 측면. 하나는 이제 말하자면 그 커피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에 커졌잖아요. 네. 커지다 보니까 이게 어떤 교육적 효과라든가 아니면은 그거를 뭔가 내 눈으로 관찰하고 관광이라고 할까요? 이런 네.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커피를 팔아서 유통시킨다기보다는 예. 테마파크, 그렇죠. 테마파크라든가 뭔가 애들하고 같이 보여주기식, 경험하고 체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측면에 운영이 되는구나. 그런 측면에 하나 있는 거죠. 원래 내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7, 8년 전에 용인에도 커피 나무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용인에 있어요. 용인에 있죠. 예. 그걸 사러 갔어. 예. 사러 갔는데 예. 묘목이 쫙 있더라고. 네. 하나에 3만 원, 네. 큰 거 5만 원. 네. 그래서 두 그루 사갖고 왔거든요. 네, 네. 샵 할 때 거기다 놓으려고. 예. 열매는 안 맺었는데 그래서 내가 드는 생각이 야, 저기 한 그루에 저게 얼마야 했더니 진짜 그루로 계산해 보니까 네. 이게 맞더라고. 음. 그런 측면도 있네요. 그렇죠. 파는 측면. 그 네, 나무 네. 자체를 예, 관상용. 관상용으로 예. 파는 나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저는 이게 사실은 이 생산성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네. 별로 신뢰를 못했어요. 네. 지금까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이거 해봤자 한 그루에 그지 뭐 1kg도 안 나오고 300g 나오고 네, 네. 커피 한 봉지거든. 네. 이게 볶음이 한 봉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치먼트 상태에서 300이니까 그렇죠. 예, 예. 한 봉지짜리인데 그거 벗겨내면 예. 200g 정도 되겠죠. 200g 정도 되겠죠. 예. 한 봉지짜리 커피 그루 하나야. 예. 요런 채산성으로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없죠. 하려고 하면 예. 그 파나마 뭐 이런 게이샤, 뭐 에스메랄다 뭐 농장 아니면 세인트 헬레나 무슨 커피 1년에 한 1톤 미만으로 생산되는 이런 것들. 그럼 가격이 생두 가격이 소비자 가격이 내가 60만 원에 봐요. 500g에 60만 원이래요. 네. 1kg에 120만 원. 네. 그 정도로 이 품종이라든지 환경이 개량이 돼야지만 네. 경쟁력을 갖겠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안 뜰 건 없네. 잘만 하면. 가능성은 있어요. 제가 볼 때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가능성이 근데 예. 좀 희박한. 낮아서 문제죠. 낮아서. 정말 예. 정말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사실은 맞아요. 이게 다 스토리거든. 맞아요. 예. 그냥 뭐 3대 커피. 우리도 뭐 우리나라 뭐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하와이안 코나 또 뭐라 그러지? 예멘 모카. 모카자. 근데 일본 아니야. 예. 일본은 하와이안 코나 예.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은 맞는데 예. 킬리만자로를 써요. 한 잔이야. 그게 다르단 말이야. 아. 이게 다 만들어낸 거거든 예. 사람이. 예. 그렇죠. 뭐 더치커피도 마찬가지잖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대신에 맛이 있어요. 그렇죠. 루악은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맛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파나마 그게 파운드당 얼마였지? 하여튼 200만 원인가에 제가 낙찰된 걸 내가 봤어요. 파운드당 200만 우리나라 400만 원이에요. 이게 이건 한 번 더 봐야 돼요. 이번에 기사가 떴길래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품으로서는 힘들다. 상품으로 하려면 더 부가가치를 내기 위해서 네. 뭐 많이 만들고 맛도 신경을 써야 된다.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좀 깊이 있는 그 연구를 통해서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누가 하냐 말이지. 할수 그게 있겠어. 누가 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 누가 하느냐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이 그래서 팜을 한번 했었으니까 난 못하고. 예를 들면 땅부터 있잖아요. 그 저기 비닐하우스 하기 전에 땅을 거의 한 2m 이상을 파는 거예요. 파서 거기에 커피가 필요한 영양분들 있죠. 예, 그걸 같이 다 땅같이 다 파서 만들어서 예, 그것부터 전부 만들어야 되고 또 통풍 관계 있죠. 그치, 비닐하우스가 한계점이 통풍이 잘 안 되잖아요. 그쵸. 통풍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예, 예. 영향이 커요. 네.
태양 있죠, 태양. 네. 예, 태양이 얼마나 비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태양이. 예, 그래서 태양이 저희도 바로 비추는 것보다 약간 한번 걸쳐서 비추는 게 낫나요? 걸쳐서 비치는 게 아무래도 좋죠. 왜냐하면 이게 30도 이상 넘어갔을 때 그 한여름 있죠. 한여름에 다이렉트로 쬐면은 말라버려. 예, 말라버리더라고요. 말라버리고 그 이파리가 못 견뎌해요. 그래서 그때는 좀 막아줘야 돼요. 그때는 막아주는 거는 뭐 이렇게 차양막 같은 게 있어요. 그건 막아주는 거는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이제 일조량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조량 이제 저도 그 농장 할 때 이제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기상청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나라의 지역별 그 연간 일조량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책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데 책에 보면은 일조량이 연간 2000에서 2200시간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각 지역별 그 연간. 예, 연간 지역별 일조량을 봤더니 2000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지역별로 틀려요, 조금씩. 그래서 아, 이것도 중요하구나. 그래요. 예. 일조량이 좀 모자라면은 아무래도 열매를 맺는데 아까 열매가 덜 나온다 그랬죠? 네. 그거랑 영향이 미치는 거죠. 체크할 게 되게 많네요. 예,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한다 안 한다. 하긴 하는데 이게 정말 돈 보고는 못 한다. 돈 보고 못 예, 한다. 돈 보고는 못 어떤- 한다. 어떤 진짜 자기 예. 어떤 신념, 예, 뭔가 아니면 신념을 정부 가지고, 예, 지원 예. 이런 게 있지 그렇죠. 않으면 하면 안 된다. 예. 뭔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시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하다가 지친다, 사람이. 지친다. 예, 지쳐 떨어진다. 그게 결론이더라고요. 뭔가 의지를 가지고 네. 예, 꾸준히 뭔가 목표를 가지고 한다면은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 밑에서 아니다. 또 좀 뭐 지열 이런 걸 사용하나요? 지열로 사용했죠, 지열 그 당시에. 네. 예, 그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예, 지하에서 끌어올리는 그 열을 가지고 그 에너지로 사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를 돌리는 거는 또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전기세는 나오죠. 예, 나름대로 이제 그런 에너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개발이 돼 있는 상태예요. 잘만 이렇게 조합을 이루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그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근데 당장 이제 그거에 이게 소출이 나서 채산성으로 길게 연결이 바라보고 되겠느냐 해야 이렇게 하면은 힘들다. 네, 힘든 얘기고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중요한 얘기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뭐 더 네. 하실 말씀 있나요? 하여튼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누군가가 뻔한 얘기 말고 시도한다면 좀 네, 못 듣는 얘기. 못 듣는 얘기 뭐가 있을까요? 네. 요거는 그 지자체에서 네. 예를 들면 고흥이라든가 이런 그 지방 지역에서 뭔가 새로운 작물을 찾고 있어요. 그죠? 네. 예. 네. 왜냐면 그 새로운 작물을 개발해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커피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팁으로? 예, 재밌는 얘기 되겠네요. 그러네요. 네. 지자체에 한번 홈페이지를 잘 뒤져보거나 아니면 관계자를 찾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밑으로 가서 네. 지방 예, 소도시 쪽에 예, 지자체 컨택을 해봐라. 예, 강원도 말고 네, 밑에. 지자체 쪽으로 지자체 찾아가서 네. 예, 혹시나 또 알겠습니다. 장시간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